자, 2017학년도 태겐스 커리큘럼의 오리엔테이션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태겐스라고 하는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좀 어려워요. 어렵고 길고 묵직한 커리큘럼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본 강좌를 넘어가서 쭉 듣는 것보다는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도 끝까지 수강하고 넘어가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무래도 좀 어려운 커리큘럼일수록 생각 없이 쭉 듣는 것보다는 이런 OT를 통해서 이제 기획 의도라고 해야겠죠. 어떤 방향성을 가진 강의인지를 알고 학습의 플랜을 세워놓고 넘어가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OT에서 늘상 하는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강의 컨셉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어떤 걸 가치로 하는 그런 강의인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강의와 교재의 구성도 이야기해 드릴 거야. 작년과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넣어 두었는지와 FAQ, 이 강의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 강의의 기획자의 생각, 기획자 누구예요? 내 생각을 전달해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강의의 컨셉은 다음과 같아요. 유형 공략이라고 하는 부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포지션으로 따지면 이제 스킬 강좌의 포지션이긴 합니다. 개념을 배우고 나서 문제풀이 전에 들어야 하는 커리큘럼이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 공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달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이제 모든 유형을 공략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유형이겠어요? 어려워지고 있는 유형들이 정해져 있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꾸준히 난도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모든 유형이 동등하게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생명과학의 역사, 어떤 학년도에 뭐가 나왔는지 쭉 살펴보면 생각보다 난도 격차가 많이 납니다. 어떤 유형들? 점파트를 포함해서 일부 추론형 유형은 당장 뭐 3년 전, 4년 전, 뭐 6년, 7년 전 기출하고 난도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이렇게 수직 상승하고 있는 유형들에 대한 이 공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공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상당히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구현하고 있냐면 이 매뉴얼을 정립하고 체화하는 커리큘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강의에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매뉴얼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가계도 분석의 매뉴얼, 돌연변이의 매뉴얼, 막정의의 매뉴얼 같은 매뉴얼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 매뉴얼이라는 용어에 좀 어감에 맞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되게 그냥 뭐 이렇게 풀면 답이 나와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뭐라고 내가 명시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하는 그 사고 있죠? 그 생각에 이름과 순서를 부여하는 게 이 매뉴얼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생각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정립과 체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에 이름과 순서를 부여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똑바로 하려면 뭐가 필요할 거냐면 이 수능 생명과학이 어려워지고 있는 걸 반영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려워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태겐스라고 하는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쌤도 촬영할 때 좀 신나요. 좀 설렙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것도 되게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마이맥에서 태겐스를 소개하고 있고 사실 이 커리큘럼은 쌤의 강사 인생에서 가장 먼저 만든 커리큘럼이에요. 정말 20대 초반 대학생 때부터 만들어서 꾸준하게 하고 있는 커리큘럼이거든요. 현장 필드에서도 했었고 작년부터 마이맥에서도 하고 있고요. 근데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딱 이겁니다. 생명과학이 어려워지고 있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고 한다면 크게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신유형, 기존에 나왔던 구조를 틀거나 좀 쇼킹한 새로운 걸 내므로써 이거 뭐야? 라고 하는 신선함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나오던 문제를 강화하는 거죠. 강화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요, 이 시험지를 분석하다 보면은 이 신유형의 비중이 생각보다 별로 안 커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틀어서 쇼킹한 걸 만들어서 뭐야? 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요. 정말 간간히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나오더라도 뭐 제1킬러, 뭐 2킬러 포지션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작년 9평의 막전이 또 새로웠지만 뭐 킬러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럼 어떤 것들이 생명과학을 어렵고 난해하게 만들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나오던 문제, 그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매칭을 늘립니다. 호흡을 늘어뜨리고 할 걸 많게 만듭니다. 똑같은 문항 구성에서도 매칭을 늘리다 보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길고 어렵고 난해해지거든요. 이 매칭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수능 생명과학의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태겐스가 지향하는 이 매뉴얼의 방식은 뭐냐면 이 매칭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뭘 강조하냐면 태겐스를 관통하는 용어는 사실 비매칭입니다. 이 모든 유형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방식은 매칭을 안 하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겐스는 모든 매칭을 전개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케이스를 따져보고 논리적인 전개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 하는 걸 목적으로 하냐면 이 매칭을 안 하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최대한의 매칭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게 제일 현명한 이 비매칭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유형별로 정립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현명한 합리적인 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가치로 좀 두고 있냐면 수능장에서입니다. 이게 뭐 그냥 집에서 모의고사 풀 때만 잘 풀면 의미가 없어요. 수능장에서 안정적인 ceiling of floor,
여러분들이 수능을 본 적이 있다면 알겠지만은 생각보다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시험이고, 쌤도 뭐 재수를 했죠. 현역대 수능을 한번 조져보고 대학 다 떨어져 보고 재수해서 뭐 의대를 간 케이스지만은 성적에는 고점도 있고요, 저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45점이라고 해서 딱 그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조금 잘 볼 때도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게 나오거나 찍맞을 한다면. 혹은 생명과학은 저점이 굉장히 낮은 과목입니다. 말리면 그냥 쭉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셀링과 플로우 구축을 위해서 어떻게 사고의 순서를 정립할 건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있어요. 어렴풋이 감으로 푸는 거 말고 이름과 순서가 있는 풀이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형을 일반화하거나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이 귀류, 케이스 컨트롤을 최소화, 정돈된 상태로 할 수 있도록, 거의 안 해도 되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설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강의 구성을 살펴볼 건데요. 강의는 텍과 스로 되어 있어요. 택틱과 스트래티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어떤 유형을 봤을 때 택틱과 스트래티지를 전부 들으면 그 유형의 공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책을 펼쳐보시면 가장 먼저 가계도 분석이 나오고요. 가계도 분석의 택틱과 가계도 분석의 스트래티지를 수강하시면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택틱은 전술이란 뜻입니다. 스트래티지는 전략이란 뜻이고요. 전술과 전략은 뭔가 어감은 좀 비슷하지만 의미는 좀 다르거든요. 뭐 군사용어로도 뭐 전술핵, 전략핵 같은 것들이 있고, 저는 체스에서 나왔습니다. 체스의 어떤 전술과 전략에서 나왔거든요. 전술은 뭔가 좀 공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 수, 그 다음 수에 대한 걸 말하는 거고, 전략은 전체적인 판에 대한 것, 조금 더 방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예요. 택틱 파트에서는 매뉴얼을 배우는 거, 내가 가르쳐주고 사고를 이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조금 있냐면은 초반에 문제를 안 풀어요. 문제를 안 풀고 문항 구조 강의입니다. 사실상 문항 구조 분석을 계속합니다. 특정 유형에 어떤 것들이 나오고 어떻게 좀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계속 봅니다. 그걸 통해서 이 매뉴얼, 변하지 않는 사고의 순서를 정립해 나가는 강의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난도순도 아니고요, 뭐 학년도순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사고를 그대로 이식할 수 있는 순서대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 듣는다고 하더라도 좀 똑똑한 학생들은 막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이거 막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의도적으로 내 사고 순서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너무 똑똑하거나 혹은 여러 번 들으면 더 많은 풀이들이 보일 수 있고, 실제로 강의에서도 그런 것들을 언급을 다 합니다. 이거 조금 더 생각해보면 다른 풀이도 보일 수 있다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뭐 가계도 분석이라고 하면 순서가 막 이래요. 격세공유를 배우고, 그다음 연관공유를 배우고, 그다음 뭐 치환 배우고, 그다음 뭐 지그재그 배우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막 격세공유 배울 때는 아직은 막 이런 것들을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에 대한 것들을 배우겠지만, 나중에 조금 더 사고가 확장되고 나면 뭐 2번 듣거나 3번 들을 때는 막 이런 것들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풀이의 툴이 더 많아지는 거고, 조금 더 간결하게 비매칭 위주로 풀어갈 수가 있게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의도적인 배치를 해두었고요, 듣다 보면 시야가 점점점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회독을 권장하기도 하고요. 여러 번 보면은 그만큼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게 이 택틱 파트의 특징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어렵지만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본인의 풀이의 결 자체가 정돈된 느낌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전략, 스트래티지는 뭘 하는 거냐면 진짜 문제풀이를 하는 건데요. 이게 다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다 배우고 나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처음 배울 때는 나의 의도 그대로 이 사고의 순서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능동적인 활용이 가능하죠. 이미 다 배웠다 보니까 네가 보이는 만큼 써보면 되고요. 나랑의 사고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비교하면서 누가 더 좋은지를 겨뤄볼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택틱 같은 경우에는 기출 비중이 좀 있습니다. 기출의 비중이 있는 이유는 기출 문제가 있어야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수능 문제가 풀리는 거 보여드려야 하니까. 근데 스트래티지는 그럴 필요가 없죠. 기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상 문제, 조금 더 어렵거나 변형한 문제도 많이 풀어볼 겁니다. 기출 같은 경우는 막 돌연변이 쪽에 많아요. 돌연변이는 워낙 어려운 기출이 많아가지고 풀어드리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작과 일부 기출이 좀 섞여 있는 상태고요. 이 매뉴얼 체화를 위해서 문제를 쭉 풀면서 맞춰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문제풀이 커리큘럼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 발판을 마련을 하는 거죠. 교재도 이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테켄스는 2권입니다. 파트 1과 파트 2로 되어 있고, 올해는 부교재인 기출 워크북도 출시를 했어요. 테켄스는 파트 1과 2로 구성되어 있어요. 파트마다 다른 유형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유형의 순서도 그냥 내 맘대로 배치를 합니다. 처음부터 이랬어요. 작년에도 이랬고 올해도 이렇습니다. 이게 뭐 교육과정 순서거나 난도 순서는 아닙니다. 뭐 체화가 더 쉽고 더 어렵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뭐냐면
흐름을 놓치지 않고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지 않은 상태로 쭉 예쁘게 들을 수 있는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막 내신하시는 분들, 전 지금 무조건 막전이를 먼저 들어야 된다, 무조건 근수축을 들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수능 공부하시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 흐름을 쭉 따라오시면서 체화하고 쌓아가는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서가 가장 듣기에 적합하고요. 거북함 없이, 너무나 튀는 거 없이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흐름입니다. 어지간하면 이 순서대로 듣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출 워크북, 이 독학교재가 따로 추가가 됐습니다. 요거는 목적이 뭐냐면은 기출 분석 커리큘럼 그 다음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출 문제를 정말 선별 해가지고요. 확장성이 높은 유형들에 대해서 변형 엔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리즘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기출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틀을 넓혀가지고 유의미한 기출들, 조금 덜 유의미할지라도 뭐 교육청인데 괜찮아, 혹은 좀 과거의 평가인데 괜찮아, 이런 것들 다 모아서 257문항을 수록해 두었습니다. 이게 뭐 다른 기출 문제집보다는 문제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쌤은 되게 엄격하게 보거든요. 이건 필요 없어, 이런 건 안 나와 같은 거 다 쳐내고요. 진짜 필요한 것들만 모아 두었습니다. 엔제 커리큘럼을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문제를 풀면서 체화해보고 싶은 학생들한테 이런 기출 워크북을 풀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지 같은 경우에도 이 태겐스랑 따라올 수 있도록 매뉴얼식으로 구성해 두었기 때문에 뭐 체화용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부교재로 따로 빼두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태겐스와 기출 워크북 구성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지간하면 순서대로 들으시고요. 꼼꼼히 들으시고요. 다회독도 적극 권장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북도 출시했어요. PDF 파일로 풀어볼 수 있도록 이북도 출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머리를 싸매며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진짜 뭐 1등급 혹은 만점에 가까운 학생들도 처음 들으면 쉽지 않아요. 이 체화가 기본적으로 체화 난도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빡센 건 정말 빡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왜 이해가 안 되지? 정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당연히 이거 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의도적이고요. 바로 다음에서 이거 모르겠지 하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고 쭉 들어주세요. 듣고 나서 납득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뭐 이북을 활용하시든 예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든 이 다회독을 하면서 여러 번 들으면 분명히 느낌이 달라집니다. 나도 알거든요. 이거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어디가 어려운지 나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만큼 필요하니까 한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 차분하게 꼼꼼히 다회독하면서 체화하면서 넘어가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FAQ를 볼 건데요.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들입니다. 업로드랑 완강 일정 어떻게 됩니까? 업로드는 바로 시작합니다. 1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1월 21일에 첫 강이 올라가면서 3월 초까지 꾸준히 업로드가 됩니다. 50강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한 강 한 강이 묵직하고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1년 동안 제 모든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이 볼륨이 크고 빡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고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 강 한 강에 이 장인 정신을 깃들이고 있어요. 그 국어 기출 중에 그거 있거든요. 독진 늙은이 아세요? 할아버지가 항아리 뚜왕뚜왕 하는 거 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진짜 막 여러 번 찍고요. 고민도 많이 하고 요거 마스터피스다 이런 것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기다려 주시면 3월 초까지 쭉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럴 수 있죠. 선생님 저는 지금 당장 전 1월인데 바로 막 공부하고 싶어요. 너무 빨리 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은 먼저 26 버전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1회독을 26 버전으로 하고 어차피 난 다회독 하라고 할 거거든요. 27 버전으로 다회독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26과 무엇이 다른가?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뼈대는 똑같습니다. 이론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론을 설명하지만 어떤 이 정갈함이나 들어가 있는 문제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정갈함이라고 하는 건 쌤이 이제 1년 늙었으니까 1년 동안의 그 관록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태겐스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택틱 같은 경우에는 예제를 조금 더 많이 넣었어요. 체화가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예제들을 난도랑 무관하게 넣었고요. 문항을 좀 바꿨죠. 왜냐하면 2, 6학년도에 기출문제가 나왔다 보니까 이들을 반영해서 문제도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안 겹치는 부분도 실제로 좀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 없어가지고 문제를 쭉 은행식으로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해설하지 않는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올해는 해설할 것들만 모아가지고 그 볼륨을 조금 더 줄였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택틱으로 넘기기도 하고 기출 워크북으로 빼기도 했어요. 그리고 난도별로 구성을 해서 전문항 올해는 다 해설 강의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들이 좀 있고, 만약에 내가 빠르게 수강하고 싶어 1월부터 드릴 거야 라고 한다면 26 버전으로 1회독을 하고 2회독을 27 버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애초에 1회독 자체가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걱정 안 해도 괜찮습니다. 원래 어려워서 오래 걸려요. 근데 만약에 내가 2월부터 들을 거야 혹은 그 이후에 들을 거야, 되게 많아요. 이게 나는 이걸 만든 사람이니까 언제 얘들이 이걸 듣는지 알잖아요. 막 7월, 8월, 막 9월에도 듣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27 버전으로 1회독 하시고 27 버전 그대로 다 회독을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2월 이후에 들으실 분들은 27 버전으로 1회독 하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노베도 들을 수 있는가?
엄밀하게 말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말해서 노베는 못 들어요. 못 듣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하는 것 치고는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노베이스는 핀셋 가셔야 돼요. 프리 매뉴얼을 듣고 넘어오시는 게 당연한 순서고요. 만약에 이제 노베는 아니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자신이 없어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할만하기 때문에 머리 좀 싸매고 여러분들의 어떤 지능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좀 반복하시면 충분히 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베는 들을 수 없지만 의지가 있는, 베이스가 있거나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면 충분히 들을 수가 있다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의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할 겁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정도를 드릴 건데요. 작년 우치도 마찬가지고요. 태겐스 커리큘럼을 말씀드릴 때 매번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저도 지금도 가슴에 품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은 힘든 게 없겠어요? 많죠. 뭐 생명과뿐만이 아니고 수능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순간은 계속 와요. 근데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포기 이래버리면은 해결책이 없잖아요. 늘 어떤 생각하셨으면 좋겠냐면 고난은,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인드셋을 어떻게 가? 내가 직진하고 있다는 증거다. 고난은 직진하는 자의 벗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겐스도 그 고난의 일부가 될 수 있겠지만 전부 다 직진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가슴속에 담아두다 정도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오늘 OT를 마무리할 거고요. 이제 강의에서 만나 뵙죠. 오늘은 여기까지.